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망고맛두부입니다. 대체 일본에서는 어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사건의 내용은 지나가는 여성들을 간간하게 일쑤였고,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을 모두 무참히 살인을 저지른 이치카와 4인 가족 살인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73년 1월 31일에 태어난 세키 데루이코는 유년 시절부터 수영을 배우고 야구와 가라데 등을 수련을 했고 운동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데루이코의 가정은 평범한 가족들과 달리 아버지는 가정을 뒤로하고 도박과 유흥에 빠져 살았으며 가정의 폭력을 행했으며 데루이코는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데루이코의 부모는 이혼을 한 뒤 데루이코마저 일탈을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지냈고, 아버지와 똑같이 가정폭력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밤낮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고 폭력성이 큰 데루이코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고 외할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성격 탓에 일마저도 6개월 만에 그만두었고, 그렇게 거리를 떠돌다가 골목에서 마주친 불량배들을 구타하고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이때 4명을 상대로 싸우는 동안 한 대도 맞지 않고 모두 기절시킨 것을 계기로 싸움에 자신감이 붙어 더욱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흥비로 쓰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한 나머지 외할아버지의 가게에서 120만엔을 훔쳤습니다. 이를 본 외할아버지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야단쳤지만 데루이코는 역으로 외할아버지를 폭행을 했으며, 그로 인해 외할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지고 안구파열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눈에 보이는 여자들을 강간하며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18살 때는 필리핀 여자랑 결혼을 하였지만 데루이코의 엄청난 성욕으로 인해 참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도망을 칩니다. 1992년 3월 5일 일본 치바현 치이카와시에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더럽고 극악무도하고 악마 같은 데루이코가 저지른 범죄 행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루이코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필리핀인을 생각하며 2월 8일 필리핀 국적의 호스티스 2명을 돈으로 유인해 납치한 뒤 이틀 동안 감금을 하고 강간을 했습니다. 이 호스티스는 이틀 뒤 데루이코로부터 빠져나와서 자신이 일하던 가게로 돌아와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가게 주인은 화가 나서 자신이 알고 있던 야쿠자에게 연락을 해 데루이코를 손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루이코는 야쿠자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야쿠자에 쫓기자 불안한 데루이코는 2월 11일 도쿄도 나카노구에서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을 덮쳤고 안면을 함몰시킨 후에 차에 태워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가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2월 12일에는 이 사건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여고생이 자전거로 집에 돌아오던 중 데루이코는 일부러 차를 들이받아 치료를 해준다며 병원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온 여고생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고 별다른 의심 없이 데루이코의 차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흉기로 여고생을 위협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루이코는 여고생을 또 강간을 하고 변태 성욕을 갖고 있던 데루이코는 칼로 여고생의 팔과 얼굴을 베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여고생의 수첩에서 이름과 집 주소를 적은 뒤 신고하면 죽인다며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데루이코는 야쿠자의 추적에 잡혀서 야쿠자의 두목에 끌려갔고, 호스티스 2명을 감금한 건에 대해서 피해 보상으로 200만엔을 가져오라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돈으로 200만엔은 지금 하나 약 2억 원 정도의 돈입니다. 데루이코는 야쿠자들이 두려워 동의한 후 풀려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멀쩡한 직장도 없는 데루이코는 200만엔은 구할 방법이 없자 며칠 전 교통사고를 낸 뒤 강간을 했던 여고생의 이름과 집 주소를 적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여고생의 집에 돈을 훔치러 들어가기로 합니다.
3월 5일 오후 5시경 여고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야나기사와 준코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데루이코는 할머니에게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고 할머니는 싫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기 코드로 할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한 뒤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8만엔을 빼앗습니다. 아직 돈이 턱없이 부족한 데루이코는 다른 가족이 오길 기다리며 2시간이 흘러 오후 7시경에 여고생과 여고생의 어머니 야나기사와 데루요가 집에 들어왔고 기다렸다는 듯이 데루이코는 칼을 들이밀며 협박하면서 두 사람을 엎드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엎드리자마자 데루이코는 여고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했고 여고생에게 피가 흐른 마루를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고생의 동생인 야나기사와 우미가 집으로 귀가를 했고 여동생에게 데루이코를 자신의 친구로 소개를 했고 데루이코는 여고생에게 저녁 식사를 만들게 시켰으며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졸음이 온 동생 야나기사와 우미는 할머니와 같이 자겠다면서 할머니 방에 들어갔고 할머니가 죽은 것을 모르고 싸늘한 할머니의 시신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데루이코는 여고생에게 통장이 어딨냐며 물어봤고 여고생은 아버지밖에 모른다 라는 말에 여고생의 아버지가 귀가하는 걸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여고생을 다시 한번 강간을 했습니다. 오후 9시경 회사를 운영 중이던 여고생의 아버지 야나기사와 고지가 귀가했고 데루이코는 칼을 들고 숨어있다가 여고생의 아버지를 덮쳐 칼로 어깨를 찌른 후 200만엔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는 통장의 위치를 가르쳐줬고 360만엔 정도가 든 통장과 인감을 받자 욕심이 생긴 데루이코는 돈을 더 달라 했고 이에 아버지는 회사 사무실에 다른 통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데루이코는 여고생을 시켜 사무실에서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여고생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려던 찰나에 회사 동료들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여고생은 아버지와 동생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라 두려워서 야쿠자에게 빚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고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아버지를 살해한 뒤였고 통장을 받고서도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 하루 만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경에 혹시 모를 걱정에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 여고생의 집으로 전화를 했고 몰래 전화를 받던 여고생은 데루이코에게 들키게 됩니다. 데루이코는 강제로 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린 후 큰 소리를 내며 여고생을 위협하자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4살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루이코는 시끄럽게 우는 소리를 듣기 싫다며 여동생까지 칼로 등에서 가슴까지 관통할 정도로 깊게 찔러 살해를 해버립니다. 여고생은 지금까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죽는 모습을 보자 이성을 잃고 데루이코에게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데루이코는 저항하는 여고생의 왼팔과 등에 칼로 상처를 냈지만 다행스럽게 전치 2주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전화를 갑자기 끊어버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여고생의 집으로 출동해서 데루이코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세키 데루이코는 체포되기 전 경찰이 들이닥치자 여고생에게 자신이 썼던 칼을 손에 쥐게 하고 피해자인 척하며 여자친구 집에 놀러왔더니 그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했다며 누명까지 씌우려 했지만 여고생이 들고 있던 칼의 방향과 직전에 살해된 여고생의 여동생 상처 방향이 정반대인 점과 경찰의 신중한 판단에 데루이코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데루이코는 여고생의 할머니를 살해하기 전 지나가는 여성을 끌고 가서 강간하고 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데루이코는 1994년 8월 8일 치바 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때까지도 데루이코는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이 전혀 없었고, 아, 드디어 나도 소년원 데뷔인가, 뭐 미성년자니까 바로 나가겠지 라고 했고, 1988년도에 일어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루이코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일본 형법상 성인 연령 기준은 만 18세 이상이었습니다. 과거의 폭행사건과 강간사건, 사건 실행 당일에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을 일으킨 점, 그리고 체포되고 나서 재판까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여고생의 눈앞에서 부모를 살해했다는 잔악성, 경찰들이 들이닥친 상황에서도 여고생에게 칼을 주고 누명을 씌우려고 피해자인 척 연기한 계획성 등이 재판에서 무겁게 보여진다라고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형이 확정되었고 도쿄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재심 청구도 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17년 12월 19일 44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치가와 4인가족 살인사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당시 살아남은 여고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범인의 손에 일가족이 다 살해당하고 자신도 여러 차례 강간을 당한 불행한 과거를 이겨내고 지금은 외국에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성욕과 폭력성으로 한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세키 데루이코 사건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고맛 두부였습니다.